네, 다음 뭘 얘기할까요? 소식은 저희가 좀 그 이슈를 얘기를 어떻게 하자나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늦어졌어 그래서. 뭐 김새로운 배우에 대해서 전에 좀 다루긴 했었는데 김수현과 김새론이라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리고 좀 더 김수현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뭐 되게 여러 가지 공방이 계속되고 뭐 김새로운 씨 그 가족분들과 그리고 김수현 측과 이제 김새로운 씨 죽음 이후에 이게 뭔가 더 논란이 심해지고 뭔가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 뭐 김새로운 배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김새로운 배우 사진 한번 올렸던 게 끝인 거고 그거 이외에 뭐 아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그쵸. 없는데 이제 사망 이후에 너무 그게 뭐 집중되고 있는 거죠. 가세연에서 뭐 관련 영상들을 계속 막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제 그런 불씨를 좀 지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유가족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뭔가 이제 이게 조회수 장사처럼 돼버린 것도 있고 좀 그런 약간 민감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민감한 그런 뭐 장면들, 화면들도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된 상태로 이제 지금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희 지난 방송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김새론 배우의 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개인이 잘못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뭐 사이버레카 이런 분들이 그 김새론 배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거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김새론 배우가 사망한 날을 이제 김수현 배우 생일에 사망했다 맞아. 이런 식으로 기사화했던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된 걸 보니까 뭐가 정말 그쵸, 알고 썼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메시지, 그러니까 일정하게 던지고 싶었었던 메시지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고인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빠르게 얘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김새론 배우는 이미 이제 사망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유가족과 이제 그 가세연에서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수현 측에서 이게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루기에는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김수현이 등장했죠. 기자회견에 등장하면서 그러면은 김수현이 본인이 입장을 직접 밝힌 상황이라면 우리도 이걸 다룰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오늘 가져온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수현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그랬어요.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뭔가 얘기하려면 아니요, 저는 그랬어요. 은퇴 기자회견인가? 나는 은퇴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 있어. 그래서 은퇴 기자회견인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고요. 채무 압박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기자회견에서 가장 저가 들었던 것 중에 고인과 미성년 시절 교제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닌 걸 인정하려고 하면 자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이 아니다. 이날 그쵸. 그리고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한숨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자만 있었다면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예민하지만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했으면 그래 뭐 그렇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손해배상을 120억을 때리면 그렇죠.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엔 사실은 이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뭔가 저도 이제
운동권으로서 과학 이런 걸 좀 민감하잖아. 과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 이런 거. 근데 김수현 측에서 뭘 했냐면 고 김세론과 주고받은 그 공개된 카카오톡은 짜집기 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유족이 제출했던 2016년도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올해와 본인이 자기 지인들과 나눴던 카톡 이 내용들을 동일인지 이거를 분석하는 거를 자기가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이거를 냈어요. 그래서 근데 보고서 같은 거를 공개를 같이 했었던 거죠. 네, 의뢰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과학적 검증이다 이게. 그래서 이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했던 건데 이 과학적 주장이라고 하는 거에 세 가지 논란이 바로 벌어졌어요. 맞아요. 네. 첫 번째는 이 과학적 검증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였거든요. 이 투르바움이라고 하는 기관이었는데 이곳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엠번방 사태 때 그 박사 조준빈이 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뭔가 추정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했던 곳이었는데 이 투르바움이 40대 중반이 인텔리한 인물이라고 특정했었어요. 근데 엇나갔죠. 그래서 그 김수현이 이 의뢰한 이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바로 나왔고, 그리고 2016년, 2018년도, 2025년도 이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김수현 측이 제출한 그 보고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18년도와 2025년도의 대화 상대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다르다라고 분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르다라는 분석이 김수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본인도 근데 그쵸 말투나 이런 말도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쓰는 용어나 아니면 아니면은 그 문구 쓸 때도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김수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고, 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게 거의 바로 그런 반론이 바로 나와가지고 그 기자회견이 참 무색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좋기도 했고 사람들이 너무 싫어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김수현 씨가 처음에 막 울고 이런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딱 그죠. 드라마 촬영인 줄 알았다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예,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좀 너무 뭔가 이 사람이 좀 너무 심각하게 뭔가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쵸. 너무 빨리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고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디까지 가려고 뭐 그런 손배소나 뭐 이런 게 걸려 있고 뭐 디즈니 플러스랑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권순택님이 또 이거 은퇴 기자회견인 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다르게 또 갔고 참 스타일 삶이란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김새로운 배우한테도 굉장히 신뢰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TVN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그때로 자기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모른다고 모른다라고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우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고인이 된 그러니까 이게 김새로운 배우가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충분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사자가 사망했잖아.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난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스타일 삶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 안에 김새로운 배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거의 없었고 그냥 뭐 눈물의 여왕식이랑 겹쳤기 때문에 내가 밝힐 수 없었다. 이게 자기 변명이죠. 그래서 자기 변명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막
울고 그러다가 끝난 건데, 그쵸. 그게 되게 그 김새론 배우에게도 좀 신뢰가 되는 그쵸. 일이고 잘못한 거지만, 그걸 보고 있는 그런 시청자들한테도 이게 무슨 기자회견인가라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고, 예, 많이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자회견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저는 좀 이 김수현 배우가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좀 나쁘다. 나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쁘다라는 표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김수현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는 2019년도 여름 김세론이 성인이 된 상태에서 1년 정도 사귀었다. 이게 이 입장이에요. 여기서 바뀌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어떤 걸 인정했냐면 2018년도 카카오톡에 김수현은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김세론과 나눈 그 안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7세, 그때 김세론이 17세였거든요. 미성년자였는데 애정을 요구하는 카톡. 네. 그 뭐 닭도리탕 같이 해 먹고 뭐 집에 놀러 가고 예쁘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카톡들은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그루밍 성범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사귄 거면 사귀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욕먹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범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본인의 변명 안에서 지금 충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루밍 성범죄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도 미성년자랑 사귀면 안 되는 게 맞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건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그런 논란 때문에 이제 의제강간 연령을 좀 17세, 19세까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최근에 총원도 돼서 이런 논의들도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게, 뭔가 김세론 배우가 있다면 이걸 서로 입장을 듣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의 입장은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참 씁쓸한 사건이긴 한데요. 근데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고, 이게 김수현 씨가 계속 부인할수록 계속 증거는 더 나올 거고, 맞아요. 혼란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언론 쪽을 계속 보니까 화가 나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는 중국에선 손절했고 일본에서는 용서했다, 뭐 그런 식의 기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뭐 계속 재생산이 어떻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뭔가 자극적으로 계속 다뤄지고, 김세론 배우도 계속 소환이 되고, 뭐 이런 거에서 되게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을 되게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호 씨 같은 경우, 유튜버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김세론 배우의 또 다른 사생활 이런 거 막 공개하기, 뭐 그런 기사들도 미친 많이 거 봤어요, 아니야? 저도. 예. 그런 거. 그리고 매부쇼 이런 데서는 그 김갑수 그쵸. 미성년과 연애했다는 것이 뭐 거대한 범죄처럼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김세론은 아역 배우였으니 일찍 사회가 됐을 거다, 이건 개인적인 특성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으로 좀 코너가 폐지됐는데, 저는 매부쇼에서 이거 코너 폐지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아니, 이미 논란이 여러 번 된 사람이에요, 김갑수 씨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끌고 온 게 어디야? 매부쇼거든요. 맞아요. 그래 놓고서 이번에 그 하차시켰다고, 코너 폐지했다고, 그래도 속 시원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 김갑수 네. 씨는 워낙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말들을 많이 하셨고, 근데 이만큼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늘. 그래서 뭔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갔는데, 좀 어쨌든 저는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런 문제를 많이 느끼셔서 이렇게 대응까지 간 거는 좋았다. 어쨌든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인 건 아니죠. 저는 이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예. 그 지금 의제강간 이슈가 또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날 죽일 셈이야? 네, 날 죽일 셈이야? 의제강간 뭐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하세요. 아니요, 요걸 하지 말고 그러면은 왜 얘기했다가 안 해? 설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설리? 의제강간 간단하게 언급만 하죠. 이걸 편집하는 게 힘들겠네. 의제강간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제강간 관련해서 지금 뭐 국민청원이나 이렇게 있어서 이제 어쨌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5만 명이 넘어서, 그래서 지금 좀 내용을 보면 이제 13세 미만 네, 아동에 대해서 이제 뭐 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건 다 범죄로 본다였다가 N번방 이후로 연령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6세까지 됐는. 그쵸, 16세까지 올라갔죠. 이제 요거를 이제 17세에서 19세까지 높여야 된다라는 그 청원이 최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쨌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학부모 단체나 이런 데서는 요거 19세까지 높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인권 단체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이게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좀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요? 아직 결론이 나온 그거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런, 어쨌든 이 의제강간 연령 관련해서는 계속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단체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자기결정권과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충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도 의제강간이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연령 이하의 그런 미성년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는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섹스할 권리 이런 것들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6세로, 그러니까 N번방 사태 이후에 13세에서 16세로 올라간 거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그건 당연히 우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13세 기준이 된 게 너무 옛날이었고 이런 걸 이제 높이는 연령대를 높이는 거는 저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 높인다? 저는 이거는 맞는 해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범죄의 기준을 동의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 이걸로 바꾸는 거를 지금 여성단체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빠르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맞는 거 아닌가, 현재 상황에서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동의 여부로 바꿔놨을 때는 재판부에서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범죄나 미성년이 이제 성관계나 이런 것에서 논란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동의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런 좀 그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본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정말 자기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 성관계가 맺어진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인류적으로 나이로 19세를 상향한다? 저는 이게 맞는지는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N번방 사태가 저희가 2020년도, 그러니까 16세로 높여진 게 2020년도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시행된 지 5년
그쵸.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기준을 가지고 좀 사례를 좀 쌓아보고 그 이후에 좀 바꿀 수 있다라면 그 이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네. 저도 좀 잘 이렇게 모르고 저도 헷갈려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이게 되게 김새로운 배우의 이 사건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로 지금 이렇게 밀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저는 조금 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까 김수현 배우와 함께 소환이 된 게 설리 배우가 이제 뭐 리얼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그쵸. 같이 노출신. 했었던 네. 그걸로 이제 같이 소환이 되고 있고 계속 이제 설리 배우의 얘기도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뭔가 좀 인권적인 측면에서든 뭔가 우리가 뭐 아이돌들의 뭐 인권을 위해서 몇 세까지는 뭐 노동하지 않을 뭐 몇 시에 노동하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지고 그랬던 기준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연예인들을 위해서도 뭔가 좀 그런 제도나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뭔가 상담 시스템 뭔가 여성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런 시스템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렇게 뭐 요즘은 뭐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노출할 때도 다 그거를 조율하는 또 다른 매니저가 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또 계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고요. 근데 설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러난 사실 관계만 보면은 이미 대역이 하는 거로 되어 있었던 거고 설리 씨도 그렇게 알고 확인했던 건데 현장에서 그것이 강요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건 자체는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의 분위기 강압 이런 걸로 인해서 바뀌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받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맞아요. 여전히 걱정이 돼요. 그 있잖아요. 왜 누구 반민정님 사건도 촬영하는 과정에 성범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합의되지 않은 건데 감독이랑 배우가 그렇게 맞아요. 하자라고 해가지고 범죄가 발생한 거여가지고 좀 현장 당시 촬영 이 현장에 대한 그런 너무 폭넓은 맞아요. 자율성이 그렇죠. 자율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어쨌든, 감독과 뭐 이런 것을 지시로 감독의 어떤 생각으로 그게 이제 예술적인 걸로 포장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인권 측면에서 좀 규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반민정 배우님이 너무 훌륭한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거 이제 범죄라는 것들이 재판 이제 법원 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개인 용기를 내는 여성들로 맞아요.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개인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좀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4월 5일이 김재론 배우 49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이런 가슴이 아픈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하면서 또 49제를 맞으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좀 속상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에이구, 네, 그렇네요. 아유, 여성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